큐와 큐장의 거꾸로 지우고 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남방 진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그림은 평상시에 정상기라고 하죠. 정상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해류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보는 모식도 그림입니다. 자, 평상시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역풍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대기 대순환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정보를 좀 보면은 여기는 지금 적도 부근이래요. 위도 0도 부근이죠. 여기는 위도 30도 부근이래요. 북반구예요. 지금 N이라고 써 있으니까 노스죠. 자, 그럼 여기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태평양 연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의 오른쪽 여기는 동태평양 연안이 되겠고요. 이쪽 인도네시아라고 써있는 이쪽은 서태평양 연안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동서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역풍이 여기서 이렇게 불고 있죠. 그럼 이 무역풍의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소송도 일어날 것이고 해류도 흐르게 되겠죠. 해류가 흐르니까 에크만 소송이 발생하는 거겠지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해류는 온도가 굉장히 높은 해류예요. 즉 수온이 높은 해수입니다. 왜냐, 여기는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죠? 보통 수온이 높아요. 거의 여기 써있다시피 29에서 3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입니다. 여기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람에 의해서 이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오른쪽 지역은 해수가 부족해집니다. 자, 해수가 부족해진다.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해수가 부족해졌어? 그럼 뭐가 일어나야죠? 바로 용승이 발생해야 돼요. 여기 해수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태평양 쪽은 용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쓸게요. 동태평양 쪽에 용승이 발생을 하고, 용승을 한다는 건 이건 심해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즉 수온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동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24에서 25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것도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근데 여기에 원래 평균 수온은 29도에서 30도로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럼 여기 원래 있던 그 뜨거운 물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간 거예요. 이쪽은 수온이 높은 지역인 거죠. 자, 아래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쪽 서태평양 쪽은 수온이 높은 곳이죠. 자, 그러면은 수온이 높은 곳 위에는 기온도 당연히 높을 겁니다. 그럼 여기 기온이 높으면은 거기서는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밀도가 가벼워져서 상승기류가 생기게 돼요.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건 여기 구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승기류라는 말은 여기가 바로 저기압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저기압이에요.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이곳이 바로 저기압이다. 저기압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기압의 상공은 어떻죠? 고기압이 되죠. 저기압의 위에는 공기가 모이는 고기압의 형태입니다. 자, 반면에 동태평양 수온이 낮은 쪽은 보면은 여기는 수온이 낮으니까 그 위에는 공기의 온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에 공기가 쌓이는 것, 즉 여기가 고기압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상이 고기압이라는 건 상층은 어떻다는 거죠? 상층은 저기압이에요. 왜?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기압이 낮은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항상 바람은 불게 돼 있어요. 자, 동태평양의 지상 고기압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 상층부에선 고기압에서 저기압, 즉 서태평양 상층에서 동태평양 상층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하강기류가 생기고요. 이런 순환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순환을 우리가 워커 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워커란 사람이 찾아낸 순환인 거죠. 이게 평상시에 이 태평양 부근,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형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엘니뇨와 라니냐지만 라니냐부터 한번 봐볼게요. 라니냐라는 게 뭐냐면 이 정상기의 요 흐름이 너무 심해지면 그때를 우리가 라니냐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심해진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하죠.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기후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이상해요. 평상시보다 그 순환이 훨씬 세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평상시보다 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구름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비를 내리겠죠. 그럼 이쪽은 원래도 그냥 비가 내리는 지역이긴 하지만 평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강수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강수량이 너무 많아져.
진짜 잘못하면 홍수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반면에 동태평양은 용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라니냐는 쉽게 생각하면 이 북동무역풍이 무지하게 세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순환 자체가 세지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장인 북동무역풍이 세져서. 그러니까 여기는 에크만 수송도 세질 거고 물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용승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은 온도는 더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기압은 더 세지게 되겠죠. 강력해진 고기압이 너무 세진다? 그럼 날씨가 맑다는 거예요. 즉 비가 안 내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고기압이 너무 세져서 강수량이 너무나도 줄어들게 되면 건조해지게 되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반면에 좋은 점도 따지자면은 용존산소가 풍부한, 즉 영양용류가 풍부한 물이 올라왔으니까 어장이 좋게 형성될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 지역은 건조해서 사막화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라니냐예요. 자, 이번에는 엘니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기에 있었던 그게 심해지면 라니냐라고 했죠. 근데 그 정상기가 약해지면 엘니뇨예요. 써줄게요. 약해지면 엘니뇨입니다. 약해진다는 건 뭐가 약해진다는 거냐? 결국엔 북동 무역풍 자체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해지면 엘니뇨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여기서 무역풍에 의해서 옆으로 해수의 이동이 일어나고 여기서 용승이 발생하고 였는데 무역풍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이 용승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용승이 약해진다. 자, 동태평양 쪽의 입장에서 보면 용승이 약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온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원래보다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원래보다 더 저기압화 되겠죠. 저기압이 된다는 것은 상승기류를 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름이 발생을 하고 여기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지역 동태평양 지역은 원래 이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막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그런데요. 원래는 건조한 곳인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원래 비 안 내리는 곳에 비가 내린다? 그럼 여기는 진짜 잘못하면 홍수가 날 수도 있겠죠. 비 안 내리는 곳에 비 내리면 홍수 나는 거예요. 그죠?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용승이 끊겼잖아요. 용승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원래 어땠냐면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었어요. 영양염류가 풍부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즉 여기 어장이 파괴가 된다라는 거죠. 엘니뇨 시기가 되면 이 동태평양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서태평양 쪽 볼게요. 자, 무역풍이 약화돼서 이렇게 이동해오는 해수 자체가 줄어들게 됐어요. 자, 원래는 일방적으로 뜨거운 물이 이쪽에만 쌓였는데 이게 분산돼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을 잘 안 하니까 여기서 뜨거운 물과 여기 차가운 물이 구분이 뚜렷해지지 않고 이게 섞여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 수온이 어떻게 되냐?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돼요. 그럼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기온도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여기는 저기압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발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여기가 지금 구름이 풍부하고 막 비도 내리고 하던 지역인데 갑자기 날씨가 너무 맑아져 버려. 너무나도 이게 심하게 맑아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는 원래 비 잘 오던 곳, 즉 강수량이 많던 곳이 갑자기 강수량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럼 결국에 여기는 뭐가 일어나냐? 가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원래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물을 막 이렇게 끌어오고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비가 안 와 버리니까 그 지역이 다 가뭄이 일어나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피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정상기와 라니냐 시기에 워커 순환이 이렇게 잘 일어나던 것이 끊겨버리죠. 이 워커 순환이 끊겨버리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있던 저기압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그림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의 순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잠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됐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구름의 그 모습이 이동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엘니뇨예요. 자, 이번에는 엘니뇨와 남방 진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거 이 PPT가 좀 깨졌는데 여러분한테는 아마 정상으로 나올 겁니다. 엘니뇨와 남방 진동, 영어로 하면 엘니뇨 사우던 오실레이션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앞 글자 E, N, 그 다음에 S, 그리고 O를 따가지고 엔소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엔소 현상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엘니뇨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떤 연구를 해보니까 좀 우연히 찾은 연구긴 했지만 뭔가 이 남방 진동이란 것과 엘니뇨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걸 찾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계속해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비교해서 봤잖아요. 동태평양 쪽에 가면은 타이티라는 섬이 있습니다. 타이티 대지진 알죠? 그 다음에 서태평양 쪽에 가면 다윈이라는 섬이 있어요. 다윈 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 이 태평양 연안의 패턴을 보면은 이쪽에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이쪽에 저기압, 이쪽에 고기압, 그리고 이렇게 이런 워커 순환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건 정말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냥 학자들이 타이티 섬과 다윈 섬에서 기압을 측정해 봤더니 타이티 섬의 기압이 고기압일 때, 즉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을 때는 언제나 다윈 섬의 기압은 저기압이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평상시보다 타이티 섬의 기압이 낮을 때, 저기압일 때는 다윈 섬의 기압은 기가 막히게도 항상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압 편차를 한번 따져보면 기압 편차라는 거는 평상시보다 편차, 즉 평상시보다 차이가 높냐 낮냐를 따지는 거예요. 기압 편차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플러스일 땐 평소보다 기압이 높은 거, 마이너스일 땐 평소보다 기압이 낮은 겁니다. 편차를 따지면. 자, 그랬을 때 다윈 섬이 평상시보다 기압 편차가 플러스면 반드시 타이티 섬은 평상시보다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더라. 반면에 다윈 섬이 평상시보다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면 기가 막히게도 타이티 섬은 평상시보다 항상 기압 편차가 플러스더라. 데이터를 얻어낸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 기압 편차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이것이 마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마치 시소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남방 진동입니다.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진동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데이터를 측정을 해보니까 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런 데이터를 냈겠죠. 자,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기압 편차라고 해볼게요. 자, 기압 편차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0일 때입니다. 그냥 평상시인 거죠. 평상시보다 이렇게, 이게 지금 다윈섬이라 해볼게요. 다윈섬의 기압 편차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를 지금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타이티 섬은 반대로 나타난다 했어요. 이렇게 타이티 섬은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타이티입니다. 자, 근데 같은 시간에 같은 때의 수온 편차를 그려봤어요. 수온 편차.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를 해봤더니 편차가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수온 편차가 플러스일 때, 이건 동태평양 기준입니다. 동태평양. 제가 그걸 안 썼네요.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플러스라는 거는 용승이 잘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용승이 없으니까 수온이 높겠죠. 즉 이때는 뭐냐, 바로 엘니뇨라는 거죠. 엘니뇨. 위에 있는 건 엘니뇨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일 때는 라니냐인 거죠. 라니냐. 평소보다 온도가 낮아진 거니까, 더 용승이 발생한 거니까 무역풍 더 세진 거, 라니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이렇게. 즉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그래프를 위아래를 같이 엮어서 볼 거예요. 위아래를 같이. 자, 보면은 다윈 섬의 기압이 높고 타이티 섬의 기압이 낮을 때는 엘니뇨더라. 반대로 타이티 섬의 기압이 높고 다윈 섬의 기압이 낮을 때는 라니냐더라. 이게 계속 이런 상관관계를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진 모르지만 상관관계를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면은 다윈 섬의 기압이 높다. 여기 다윈 섬이 플러스일 때를 볼게요. 그럼 타이티 섬이 마이너스일 때. 자, 여기가 지금 상대적으로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이 된 거예요.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죠? 근데 이 지역의 무역풍은 이렇게 불어요. 반대로. 자, 그럼 결국엔 이 상태에서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자, 무역풍이 약화된다? 결국 뭐예요? 바로 엘니뇨가 온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이번에는 타이티 섬의 기압이 플러스일 때 다윈 섬이 마이너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겠죠. 그럼 무역풍과 같은 방향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바람이 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역풍이 강화가 된다라는 것은 이때 뭐냐? 바로 라니냐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엔 라니냐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현재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의 원인으로 찾는 건 바로 이겁니다. 타히티 섬과 다인 섬 간의 요 기압 편차, 즉 이 남방 진동의 효과가 엘니뇨와 라니냐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